여러분, 제 손녀가 백혈병입니다.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 가족 모두 DNA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50년 전 제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손녀의 진짜 아빠는 따로 있었고 그 사람도 제 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손녀를 치료하는 주치의까지 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새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주치의는 모든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저 한영철 73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영철입니다. 딸 수진이 31살. 사위 민수 35살. 손녀 하영이 5살.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하영이 잘 그렸네. 행복했어요. 정말로.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어제가 민수 생일이었어요. 장인어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사위 생일인데 온 가족이 모였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제가 케이크를 자르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크림이 민수 팔에 튀었어요. 괜찮습니다. 민수가 웃으면서 소매를 걷었어요. 그 순간 왼쪽 팔꿈치 아래 별 모양점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75년 봄. 저 한영철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정미라라는 선배와 사랑에 빠졌죠. 3개월 후. 영철아, 나 애기 생겼어. 뭐?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나 못 키워. 미안해. 도망쳤습니다. 미라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고아원에 보냈대요. 남자애. 왼팔에 별 모양점 있대. 그게 제가 아는 마지막이었어요. 생일 파티 다음 날. 잠이 안 왔어요. 별 모양점. 설마. 민수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생년월일 1975년 3월 5일. 미라가 애 낳은 날이에요. 고아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김민수. 1975년 3월 10일 입소. 특이사항 왼팔 별 모양 반점. 3살 때 김씨 부부에게 입양.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부자관계 확률 99.97%. 확실했습니다. 김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50년 전 제가 버린 그 아이. 일주일을 숨겼어요. 어떻게 말하지? 민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장인어른 편히 앉으세요. 그래. 수진이도 마찬가지.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응.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날 하영이의 코피. 일주일째 되던 날. 으앙. 하영이가 거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영아. 왜 그래? 수진이가 뛰어갔어요. 엄마. 코피. 하영이 코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어머, 왜 이래? 휴지로 코를 막았어요. 엄마. 요즘 자꾸 이래요. 자주나? 응. 일주일에 4번. 민수와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여보,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그래야겠어. 다음 날 바로 대학병원에 갔어요. 소아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정밀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만 들어오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저와 집사람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니, 집사람은 돌아가셨죠. 전 혼자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였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영이가 백혈병이래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당장 치료 들어가야 한대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상에. 우리 하영이가.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아빠. 우리 딸 어떡해. 골수 이식. 의사가 나왔어요. 하영이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요? 네. 가족 중에서 일치하는 분을 찾아야 해요. 가족 모두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가능하면 친척분들까지. 알겠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검사를 받았어요. 저, 수진, 민수. 체열하고 DNA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5일 후에 나옵니다. 5일. 하영이는 입원했어요. 할아버지. 나 아파. 괜찮아. 우리 하영이 금방 나아. 정말?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근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DNA 검사. 만약 민수가 정말 내 아들이면 검사 결과에 나오겠지? 그럼 어떡하지? 하영이는 내 손녀이자 증손녀. 5일 후 의사가 저희를 불렀어요. 주치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재입니다. 새 주치의였어요. 30대 후반. 차분한 인상. 하영이 케이스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재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골수 일치는 없습니다. 네. 가족 중 누구도 하영이와 골수가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골수 은행을 통해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민재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요? 검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그래서 가족관계 확인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강민재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 네. 한영철 씨와 부자관계가 맞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김민수 씨와 한수진 씨. 네. 남매 관계입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랑 내가 남매라고. 수진아. 하영이는? 우리 딸은? 민수가 벽에 기댔어요. 저 장인어른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50년 전에 버렸던 게 저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평생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장인으로 만나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네. 앉아라. 네. 전부 말했어요. 50년 전 이야기. 정미라와의 이야기. 도망친 이야기. 별 모양점을 본 순간. DNA 검사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가 울었어요. 왜 버렸어요? 겁이 났어. 22살에. 그래서 날 버렸어요? 미안하다. 수진이도 울었어요. 아빠. 우린 어떻게? 민수 오빠랑 저는. 알아. 미안해. 셋이서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재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영철 씨,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오세요. 병원에 갔어요. 강 의사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어제 검사 결과를 재확인했는데요. 네.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뭔데요? 강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영이와 김민수 씨의 부녀 관계를 확인했는데.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김민수 씨는 하영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한수진 씨만 아실 겁니다. 하영이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왜 아빠? 하영이 아빠가. 민수가 아니래.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DNA 검사 결과가 그래. 민수는 하영이 친아버지가 아니래. 아빠. 누구야?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아빠. 미안해. 말해봐. 누구냐고. 준혁이야. 준혁이? 그게 누군데? 내 전 남자친구. 수진이가 말했어요. 7년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강준혁.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준혁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 실패로 빚 때문에 도망간 거였어요.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낳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는 제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내가 아빠에게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민수는 하영이 친아버지가 아니잖아. 응. 그 준혁이란 놈은 지금 어디 있어? 몰라. 7년 동안 연락 끊겼어. 찾아야 돼. 왜? 하영이 골수 때문에. 친아버지가 맞을 확률이 높아. 아빠. 사흘 동안 준혁을 찾았어요. 수진이가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준혁 오빠 연락처 아는 사람? 드디어 찾았어요. 아빠. 찾았어. 어디 있대? 서울이래. 지금 회사 다닌대. 다음 날 만났어요. 카페에서. 수진아. 오랜만이다.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 저와 수진이가 다가갔어요. 준혁아. 그쪽은? 우리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준혁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혁아. 나 7년 전에 애 낳았어. 뭐? 내 아이야.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혼자 낳아서 키웠어. 세상에. 근데 그 애가 지금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필요해. 검사 받아줄 수 있어? 준혁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이 이름이 뭔데? 하영이. 5살. 준혁이 저를 봤어요. 아버님. 실례지만 성함이? 한영철입니다. 순간 준혁 얼굴이 굳었어요. 한영철? 네. 왜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검사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받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는 날. 준혁이 소매를 걷었어요. 왼쪽 팔꿈치 아래. 별 모양점. 똑같았어요. 민수 것과. 준혁 씨. 네. 그 점. 태어날 때부터. 네. 왜요? 혹시 입양하세요? 준혁이 굳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아원이 어디였어요? 서부고아원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몇 살 때 입양됐어요? 3살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준혁 한영철 부자관계 확률 99.98%, 강준혁 한하영 부녀관계 확률 99.97%.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준혁도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영이 친아버지예요. 이게 무슨... 강민재 의사가 말했어요. 한영철 씨. 네. 준혁 씨도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랑 형제입니다. 쌍둥이는 아니고 같은 해에 태어난. 세상에. 그날 밤 준혁을 따로 만났어요. 준혁 씨. 네. 당신 고아원 기록 봤어요? 아니요. 왜요? 당신 생모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정미라예요. 그리고 나예요. 당신 친아버지. 거짓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준혁이 충격받은 얼굴로 서류를 봤어요. 진짜네요. 그리고 민수 씨. 수진이 남편. 네. 그 사람도 내 아들이에요. 당신 형제예요. 준혁이 의자를 붙잡았어요. 정미라의 기록. 어떻게? 준혁이 물었어요. 정미라가. 당신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응. 1975년 3월 5일. 한 명은 동부고아원의 김민수. 한 명은 서부고아원의 마이너스 강준혁, 당신. 둘 다 3살 때 입양됐고. 근데 말이야. 네. 기록을 더 찾아봤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새 쌍둥이였어요. 뭐? 정미라가 병원 기록에 새 쌍둥이 출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3명이요?
그래요. 그럼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50년 전 기록을 찾았어요. 정미라. 1975년 3월 5일 출산. 새 쌍둥이 남아. 첫째 출생 직후 호흡곤란 중환자실, 둘째 정상, 셋째 정상. 3명이 맞네. 퇴원 기록 둘째. 셋째 3월 10일 고아원 이송, 첫째 병원에서 계속 치료. 첫째는 어떻게 됐지? 더 찾아봤어요. 3월 20일 첫째 건강 회복, 3월 25일 정미라 방문, 아이 확인, 3월 30일 양육 불가 판단, 고아원 이송 동의, 4월 5일 남부고아원 이송. 그럼 3명이 각각 다른 고아원에? 동부고아원, 민수서부고아원, 준영 남부고아원. 다음 날 남부고아원에 갔어요. 1975년 4월 입소 아동. 네, 여기 있네요. 강민재. 4월 5일 입소. 강민재. 특이사항 왼팔 별 모양 반점. 또 별 모양 점. 이 아이 어떻게 됐나요? 6살 때 입양됐네요. 양부모는 강씨 부부. 의사 부부였다고 기록돼 있네요. 의사? 네. 뭔가 찝찝했어요. 혹시 이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요.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한참을 설득했어요. 의사가 됐대요. 의사? 네. 강민재.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교수. 심장이 멎었어요.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네. 하영이 주치.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하영이를 보러 가는 척하면서 강민재 의사를 찾았어요. 강 선생님. 아, 한영철 씨. 하영이 보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네. 선생님. 혹시 입양하세요? 강민재가 굳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부고아원 출신이시죠? 1975년생. 4월 5일 입소. 6살 때 강씨 부부에게 입양. 강민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하셨군요. 소매 좀 걷어주실 수 있어요? 왼쪽. 천천히 소매를 걷었어요. 왼쪽 팔꿈치 아래. 별 모양 점. 똑같았어요. 강 선생님. 네. 당신. 내 아들이에요. 민수, 준혁, 그리고 당신. 새 쌍둥이에요. 강민재가 의자에 앉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 5년 전에 알았어요. 친부모를 찾았거든요. 정미라. 우리 생모. 그리고 한영철. 친부. 언제부터? 형들도 찾았어요. 민수 형, 준혁 형. 3년 전에 셋이 만났어요. DNA 검사도 했죠. 새 쌍둥이 맞았어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복수. 생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혼자 새 쌍둥이 낳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새 가정 꾸리고 딸 낳고. 그게 공평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래서 뭘 한 거야? 조작했어요. 뭐? DNA 검사 결과들. 민수 형이 한영철 씨 아들이라는 것. 수진 씨랑 남매라는 것.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말. 네. 조작했어요. 민수 형이랑 수진 씨는 남매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리고 준혁 형도요. 준혁 형은 당신 아들 맞아요. 근데 하영이 친아버지라는 것. 그것도 조작이에요. 뭐? 준혁 형은 하영이 아빠 아니에요. 민수 형이 하영이 진짜 아빠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왜 그런 짓을? 복수예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믿게 만들고. 손녀가 증손녀라고 믿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걸 지켜보는 게 우리 복수였어요. 그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는 뭐야? 진실이 뭔지 말해봐. 강민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DNA 검사 결과예요. 펼쳤어요.
김민수 한영철 부자관계 99.97%, 강준혁 한영철 부자관계 99.98%, 강민재 한영철 부자관계 99.99%. 우리 셋 정말 당신 아들들이에요. 김민수 한수진 혈연관계 없음, 강준혁 한수진 혈연관계 없음. 수진 씨는 우리 셋과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민수 형이랑 수진 씨 결혼은 아무 문제 없어요. 김민수 하나영 부녀관계 99.96%. 그리고 하영이는 민수 형 친딸 맞아요. 다행이다. 근데 강준혁 하나영 부녀관계 없음. 준혁 형은 하영이 아빠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수진이가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수진 씨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골수 검사 결과도 조작했어요. 민수 형 골수가 하영이랑 맞아요. 98% 일치. 정말? 네. 이식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당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리고 준혁 형도 불러서 당신이 하영이 친아버지라고 거짓말하고 가족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당신 복수였어요. 50년 동안 우리가 느낀 고통을 당신도 느껴보라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준혁이 들어왔어요. 민재야. 형들. 더 이상은 안 돼.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 형. 난 복수하고 싶지 않아. 수진이를 진짜로 사랑해. 하영이 아빠고 싶어. 준혁도 말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50년 전 일이잖아. 당신이 22살 겁쟁이였을 뿐이야. 지금 당신은 우리 아버지. 형들. 민재가 울었어요. 근데 생모는, 우리 엄마는, 엄마도 원하지 않았을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복수하면서 사는 거.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야. 민재야, 그만하자.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 수진, 민수, 준혁, 민재. 그리고 침대에 누운 하영이. 다들 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할게요. 전부 설명했어요. 조작된 검사들. 진짜 결과들. 새 쌍둥이 이야기. 민수랑 수진이는 남매 아니야. 정말이요?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다행이다.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영이는 민수 친딸 맞아.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민수 골수가 하영이랑 맞아. 이식 가능해.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민재가 거짓말한 거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영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하영아. 응. 아빠가 하영이 낫게 해줄 거야. 정말? 그럼. 야호. 아빠 최고. 민수가 하영이를 안았어요. 우리 딸 금방 나아. 응. 일주일 후. 골수 이식 수술 날이었어요. 민수 씨 준비됐어요? 네. 들어가시죠. 민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우린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 수진, 준혁, 민재. 잘 될 거예요. 준혁이 말했어요. 그래야지.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정말이요? 네. 골수 이식 성공했어요. 이제 경과를 봐야겠지만 하영이 잘 회복할 거예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영이는 완치됐어요.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우리 하영이. 학교 갈 수 있어? 그럼. 야호. 하영이가 뛰어다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 수진, 민수, 준혁, 민재, 하영이. 6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고기 주세요. 그래. 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한영철 씨, 김치 좀 주세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민재가 웃었어요.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지. 그래도 가족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맞아. 이상해도 가족이야. 새 쌍둥이 아빠가 할아버지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하영이 아빠가 셋이야. 하영이가 깔깔 웃었어요. 민수 아빠. 준혁 아저씨. 민재 삼촌. 다 내 가족이야. 다음 날 정미라 묘지에 갔어요. 넷이서. 저와 세 아들.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 찾았어요. 늦었지만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가족이 됐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복수는 안 할 거예요.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미라야. 미안해.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할게. 우리 아들들 잘 지켜볼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미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됐어.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해. 생명 앞에서 모든 복수는 무의미합니다. 가족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하영이는 완치되었고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주치의까지 아들이었다니. 의사가 복수를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니.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